예, 목요일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오늘 장뿐만 아니라 5월 흐름들도 함께 미리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미국은 4월이 전통적으로 아주 승률이 7, 80% 올랐다 그랬는데 4월 결과를 보니까 미국도 많이 밀렸고요. 우리도 약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눌 주제를 좀 좁혀봤는데요. 토픽을 화면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4월의 끝자락이니까요. 예, 5월을 보면서 성공 투자의 타임라인은 무엇이냐? 5월 시장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은 어떤 걸까요? 그리고 부장님은 대략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5월 시장 FOMC를 기점을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3월에도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시장의 공통점을 보면 물론 이제 한 번밖에 없긴 했지만 네. 연준이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나름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물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너무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던 부분이 일부 되돌려진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흐름이 충분히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3월 그 빅스 지수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공포 지수를 한번 보시면 FOMC 있기 전까지 공포 지수가 제일 크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포 지수가 올라올 때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먼저 톤을 굉장히 긴축의 톤을 높이고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어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실제 연준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긴축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블러드 총재가 얘기했던 아주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 또 거기에 또 파월 의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분명히 지금 얘기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훨씬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결과는 굉장히 매파적일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려했던 것만큼 아니라니까 간격이 좀 좁혀지면서 예. 그만큼 조금 반등이 오는 그런 시장이 현재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이유가 물가 때문인 건 알고 있잖아요. 네. 물가 지표가 5월 이제 FOMC 이후에 CPI가 나오고 뭔가 변화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비교적 강한 또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의 흐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올라오더라도 추세를 확 돌릴 만큼의 변화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요. 여전히 5월도 개별 장세 흐름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좀 주도주가 등장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현 시장에 대해서 강세장이라고 보는 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길게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 흐름을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어마켓 랠리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좀 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시장 들어서부터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 구경제와 신경제 흐름이 바뀌는 흐름이 있다라는 네. 것들. 그래서 다소 아쉽지만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연동돼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주가의 흐름은 다소 부진한 반면 그렇지 않은 구경제 관련 기업들은 기업마다 또 업종마다 주가 흐름은 다르지만 뭔가 시장에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5월의 모습도 이런 어떤 교차하는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향후 주도주를 조금씩 우리가 약간씩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월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 기업으로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놓고 보면 대형주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맞지만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생각보다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실제 실적도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시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5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부진했던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적으로 큰 흐름을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과도하지 않았느냐. 물론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우려했다는 부분들이 일종은 돌려질 때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관련주들도 다소간의 숨통이 틔워질 수 있는 장세가 5월 시장에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얘기를 하면서 사실 꼭 5월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죠? 이제 5월과 뭐 6월로 맞습니다. 이제 연장하는 분위기로 봐도 되는 거고요. 꼭 5월 한 달 동안만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뭐 가는 기업들은 대체로 시총이 크게 봐서는 한 2조 원 밑에, 그죠? 몇 천억짜리 이런 것들로 이제 가기 때문에 대형주가 못 갔는데요. 뭔가 아직은 개별 종목 장세지만 대형주들도 국영제 중심으로 뭔가 좀 에너지는 있다. 예를 들면 뭐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의 그 약간 전통주들의 주도주의 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지금 국영제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는 게 단순히 어떤 대면 비대면의 이런 흐름이 아니고 지금 각국의 어떤 경제적인 큰 흐름 자체가 국영제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경기가 부진한 흐름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영제 쪽에 조금 유리한 네.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또 이런 갈등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것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는 그 세계화 중심에서 이제 자국에 두고 싶어하는 흔히 리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자국 안에 이런 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향후 시장의 흐름이라고 놓고 보면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흐름은 반드시 국영제 기업들과 관련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뭐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은 패러다임들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서 운송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조선업종이 긍정적일 것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여전히 국영제 관련 기업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앞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빅테크가 전부 다 나쁘다는 흐름보다도 국영제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은 단순하게 시장이 하락장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기존에 있던 주도주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교체하는 시기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위 이제 뭐 BBIG로 대표되는 최근에 그 주도주 한번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또 일부 살아남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늘 시장은 새로운 또 시대에 맞는 그 주도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올라온 것들이 사실은 우려와 또 기대감, 우려를 반영한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이제 결국은 확인을 해줘야 될 텐데요. 실적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눈여겨볼 만한 괜찮은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뭐 자동차 섹터도 확인을 하셨지만 네. 사실 이제는 어떤 섹터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도 IT 안에서도 또 여러 조선주 안에서도 기업별로. 기업별로 네.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대충 기업별로 이렇게 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특화된 쪽과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종 무관하게 지금 충분히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도 중소형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주가 안 돼서 중소형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가 생각보다 중소형주 특히 부품이나 장비, 소재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완제품 만들다가 지금은 소재라든가 부품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도 완제품도 여전히 경쟁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쪽에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2차 전지 움직일 때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재 기업들 아니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는 배터리 업체가 움직이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의 중소형 장비 또는 소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어쨌든 새로운 밸류 체인을 형성할 때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이 작은 거 안에서도 나름대로 업종별로 다변화시켜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수 여부를 떠나서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전략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수급이 결국은 이제 대형주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주가 안 좋고 중소형주만 좋은 게 아니라 장 자체가 에너지가 약하니까 그게 중소형주로 가는 거죠. 예. 그 기본 흐름은
근간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세이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좀 오게 되면 시장도 바뀔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환율이나 뭐 대외 여건은 계속 부진합니다. 외국인들이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우선 외국인이 들어오려는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져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아무래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오르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에서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진행되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달러 강세가 굉장히 좀 지나치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5월에 있을 FOMC에서 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 긴축의 강도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가 너무 좀 과했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들이 있으면 일정 부분 좀 숨통이 트이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사실 연결되기에는 올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향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국의 봉쇄 조치가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선회하면서 된다는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모든 요인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또 우리가 알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언제 들어올 거에 대한 여부는 현재로서는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변수나 뭐 실적, 수급 요인을 모아서 5월에 포트 전략, 섹터 전략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요. 네. 예, 뭐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르겠지만 우선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업종들 우리가 알고 반도체를 위해서 그런 업종들이 그래도 좀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국영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방산업체까지 이렇게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들 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많이 높아지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크게 하락했던 기업들을 먼저 보자.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다는 것 자체가 빅테크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우선 큰 것들 그중에서도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는 한 번 정도는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중심으로 일단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여전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류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영제의 탄력이 좋은 뭐 자동차나 조선이나 예. 철강 뭐 이런 쪽들. 그렇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견들은 많지만 네. PBR이 너무 쌉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정도면 너무 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밸류에이션 콜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라고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너무 하락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괴로울 텐데요. 아까 이제 그 빅테크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희망을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빅테크 관련주들 우리가 알고는 글로벌 기업들도 어려워지면서 사실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형식으로 가면서 이전보다 온라인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을 보는 시간이 적어진 게 좀 기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현재 새로운 생존 전략을 해외 진출 이쪽에 지금 목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또는 우리가 기댈 만한 요인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서 주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5월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